법륜 스님의 인생 조언, 삶의 지혜가 되는 명언 모음,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행복하게 나누어 쓰는 법. 어느 날 한 여성이 삶이 무기력하다며 어떻게 해야 이제라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 생활도 해봤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된 다음부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졌는데도 끊임없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제 꿈을 잃고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제라도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라. 첫째, 가진 돈을 꺼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시를 하라. 둘째, 복을 빌지 말고 그동안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해보아라. 셋째,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꿈꿔온 자아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최소 3년 정도 봉사를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때부터는 다시 취업을 해도 괜찮다. 돈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보기 좋은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급급해야 한다면 늘 쫓기는 마음이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이 되라고 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돈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사회개혁 운동을 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100이라면 80 정도는 현재의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도 20 정도는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20%의 시간을 내면 자기 삶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즐거운 에너지가 샘솟기 때문에 나머지 80%의 시간만 가지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살면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남 따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게 달리느라 늘 시간의 빈곤에 허덕인다. 그래서 일부 시간을 새롭게 쓰라고 하면 이렇게 반문한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요?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이 무리라면 하루 1시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 여가 시간에서 내든 일을 줄이든 쇼핑하는 시간을 줄이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든 마음을 내면 시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면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힘들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보람이 있으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하다.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될 때 자긍심과 보람이 생겨서 저절로 행복해진다. 진정한 아름다움.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은 너무 자신을 포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땐 그를 믿어도 될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이 말에서처럼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가식적으로 포장하려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칫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괜찮은 얼굴도 여기저기 뜯어 고쳐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많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 놀란 적이 있다. 그 여성은 수십 번도 넘게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도 참혹했다. 성형수술 집착증이 그런 결과였다. 불가피하게 성형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삼가는 것이 좋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대로가 좋은 법이다.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과잉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보이면 사람들 역시 진정성을 갖고 다가온다. 또 아무리 성형수술을 권하는 사회라고 해도 중심을 갖고 살면 성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어라. 단 진정성은 필수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이다. 삶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고 그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삶에 감사하면 매사를 기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간다. 살아있는 비너스로 불리며 세계인을 감동시킨 영국의 구조화가 앨리슨 레포. 그녀는 해표지증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복지시설에서 후학을 받으며 자라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표를 세우고 비장애인 틈에서 그림을 배웠다. 그녀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다. 장애는 마음에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극복할 수 있다. 그녀의 감동적인 말을 보면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긍정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녀의 긍정의 마음은 매사를 감사하는 데 있다. 그녀는 온갖 시련에도 감사했고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 성공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어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할 것이다. 지혜의 등대, 오늘의 지혜 한 줄 정리. 보람을 통해 인생의 시간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노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한 일을 찾고 긍정의 에너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과 받은 상처, 안 좋은 마음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범민의 인생 조언입니다. 매일 보고 들으며 따라가는 지혜의 빛, 지혜의 등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